사실 이번 사건에 있어서 수사팀장이라고 하는 그 개인이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본인이 수사 의지만 있었다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발생이 되지 않을 사건이었다. 장윤기가 사용했었던 그 차량의 뒷문이 열려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돼 왔었다는 거예요. 각성을 해야 될 부분들은 정치권에서 경찰과 검찰이라고 하는 두 개의 조직을 적절하게 뭔가 적대적 관계로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해왔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를 한정해서 보게 된다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작동하지 않았더라면 이번과 같은 그런 일들이 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밝혀졌을까? 밝혀질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없어서 밝히지 못한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부실 수사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내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여러 가지 그 의도를 가지고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증거가 은폐되고 또는 누락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원인이 과연 뭔가? 지금 이제 장윤기 같은 경우는 장윤기의 그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으로서 지금 이제 처음에는 뭐 그런 것들이 부인이 됐지만 수사팀의 몇 명하고는 이미 이전에 같이 경험을 했었던 그런 그 전력도 있었고 직접적으로 이제 이 수사팀장과의 근무 경험 이런 것은 없었지만 심지어는 본인이 조사 다 끝났으면 차를 돌려달라 라고 요구를 하거나 또는 뭐 내가 좀 면담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순간마다 굉장히 피의자의 가족의 편의를 고려한 그런 조치들이 있었다. 그런 조치들을 통해서 이번 사건에 있어서의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하는 데 뭔가 도움을 주는 그런 사항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일종의 그 수사 기법을 통해서 가해자의 가족을 동원해서 뭔가 수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정보를 캐냈다라고는 모르겠으나 그 과정에서 오히려 수사 기밀 같은 것들도 누설이 되고 케이블 타이 같은 것도 처음에는 뭐 찾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찾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중에서도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이제 경찰의 이 수사 과정을 보게 되면 부실 또는 은폐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결론을 내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광주경찰청의 과학수사계 그쪽에서 이제 보고서를 냈을 때는 성적 목적이 굉장히 의심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가 있었다는 거죠. 5월 12일 같은 경우는 팀원 중에서 이 CCTV를 분석을 해서 이 용의 차량에 즉 장윤기가 사용했었던 그 차량의 뒷문이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전부 다 묵살돼 왔었다는 거예요. 압수수색을 하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과정에서 누락된 것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또 뭐 DNA 결과 같은 것들도 홍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검찰에 이제 송치를 시키는 그 과정에서 누락이 됐다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경찰관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와 연관되어 있는 의견들을 제시를 했지만 뭔가 이 시스템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그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거나 묵살되거나 누락되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경찰의 수사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계기가 되는 대단히 경찰에게는 뼈아픈 그런 역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제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수사 지휘 개선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수사팀장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이제 게이트 키퍼 모든 것을 이제 자기가 몸으로 때로는 막으면서 이 결정을 갖다가 순간순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사람이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뭔가의 결정을 해왔었다. 물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이제 문제가 불거지고 난 이후에는 자기가 정년이 2년밖에 남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다. 사실 정년이 2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자신이 남아있는 이 기간을 실체적 진실을 단 하나라도 밝히기 위해서 본인이 최선의 노력을 갖다가 해야 되는 것이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미 얘기가 나왔던 여러 가지 과학수사계에서의 프로파일러들의 의견, 자기 팀원들의 의견, 수사에 있어서의 어떤 방향 설정을 딱 한 상태에서 지침을 줬잖아요. 성적인 목적하고는 연관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그 밑에 있는 팀원들한테 줬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번에 이제 이런 것과 연관돼서 뭐 입건이 되거나 조사를 받는 이런 팀원들 중에서는 본인이 상당히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또 이제 이미 성적 동기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면담 보고서를 제출했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이번에 이제 이 수사팀장
팀장이 후속을 당했는데 사실 이번 사건에 있어서 수사팀장이라고 하는 그 개인이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본인이 수사 의지만 있었다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발생이 되지 않을 사건이었다. 수사팀장의 입장에서는 소위 그 선택적 은폐를 했다. 오히려 정년이 2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런 외압이 있다 하더라도 9년이 맞서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그 수사팀장은 결과적으로 본다면 밑에 있는 팀원들의 의견도 묵살하고 오히려 뭐 케이블 파일을 촬영한 그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를 하고 면담 보고서 같은 경우도 완전히 묵살하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선택적 은폐를 저지름으로써 이번 사건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 경찰에 대해서의 그 신뢰가 그야말로 바닥으로 떨어진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제 이 얘기를 해왔었는데 사실 이제 경찰과 검찰이라고 하는 두 개의 국가기관이 적대적 관계에 있는 기관은 아니에요. 물론 업무를 하는 그 과정에서 서로가 감정이 상할 수 있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존재를 하지만 그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이런 그 선진국 같은 경우도 정보기관 사이에 있어서의 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핵심적인 것은 실제 이제 좀 각성을 해야 될 부분들은 이 정치권에서 경찰과 검찰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조직을 적절하게 뭔가 적대적 관계로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해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수사라고 하는 것은요, 경찰의 수사를 거쳐서 검찰의 수사로 가는 것이 지금 지난 80여 년간 지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져 온 것인데, 그렇다면 경찰과 검찰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조직은 서로가 적대적인 그런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뭐 긴장 관계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범죄라고 하는 공공의 적에 대해서 이 두 개의 기관이 같이 협조를 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그리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리고 국가의 사법 정의를 뭔가 정립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 바로 경찰과 검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수사라고 하는 것이 최초에 이 수사의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경찰에서 하는 수사는 우리가 창조적 활동이라고 해요. 그것은 뭐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범행 현장에 출동해서 맨 땅에 헤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뭔가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에 한 발짝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용의자를 검거한다 하더라도 뭐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든가 이렇게 해서 약간의 어떤 불확실성이라든가 미진함을 가지고 검찰에 송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검찰의 어떤 활동 또는 법원의 활동을 우리가 창조적 활동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검증적 활동이라고 해요. 그것은 뭐냐? 이미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보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훨씬 쉽죠.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데 직접 두는 사람보다는 옆에서 분수를 두는 사람이 훨씬 더 잘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경찰에서 만들어진 수사 기록을 가지고 여기서 혹시 뭐가 누락된 것이 없는가, 법률 적용이 잘못된 것은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 그대로 보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기서 놓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갖다 좀 더 보완 내지는 보강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경찰은 성적 목적에 있어서 살인을 완전히 배제하고 일반 살인으로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경찰에서 놓쳤거나 사실은 이번에 놓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목적성을 가지고 선택적 은폐를 한 것이라고 봐요. 그것을 이번에 여러 가지를 밝혀낸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로 한정해서 보게 된다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작동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번과 같은 그런 일들이 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밝혀졌을까? 밝혀질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래서 보안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을 경찰에서는 우리가 수사권을 갖고 싶다라고 해서 가진 것도 아니고 검찰에서는 우리가 수사권을 반납하겠다라고 해서 반납한 것도 아니죠.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공학에 의해서 검찰청이 10월부로 모든 기능을 갖다가 공소청, 중수청으로 나눠주고 하는 이 시점에서 이제 발생이 됐다는 거죠. 지금도 이제 여권에서조차도 보안 수사권을 폐지를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그런 얘기들, 일부 여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조차도 지금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분위기를 보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사실 많은 어떤 국민들이 여러 가지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자각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실무를 하고 있는 경찰 수사를 담당하는 그런 분들 중에서도 지금 이 경찰청에 있어서의 공식적인 입장은 사실은 뭐 경찰의 보안 수사권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보안 수사 요구권 정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그
그 현실적으로는 경찰에서 수사를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조차도 경찰의 어떤 1차적인 수사 그리고 이제 검찰의 이제 보안 수사 이런 그 시스템이 그냥 완전히 없앨 정도의 그런 나쁜 제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도 일부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사실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던 보안 수사 폐지에 따라서 지금 이제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이제 보안 수사 요구권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보안 수사 요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인형들을 뽑는 데 있어서 뚜껑을 열고 내가 손으로 가져서 꺼내는 것이 아니라 동전을 집어넣고 로봇 팔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이 보안 수사 요구권이에요. 물론 이제 보안 수사 요구권이 미진하다라고 하면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직접 이 손을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요구를 할 수 있는 거냐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필요성은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검찰을 폐지하고 난 뒤에 공소청을 만들었죠. 구수청을 만들었죠. 그럼 보안수사청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 세 개를 다 합치면 뭐가 되죠? 검찰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이제 정치권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특히 이제 여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충분한 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그 정치적인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게 굉장히 성급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식을 갖다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찰 수사 기능에 있어서의 어떤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하나의 의지의 표현으로 우리가 보는데 안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무시되고 누락됐던 그 과정을 보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점검을 처리 이력을 갖다가 자동 전산화를 시킨다든지 상급자 지시에 대한 그 이의 제기에 대한 어떤 그 기록을 남긴다든가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좀 더 매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